머니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중요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 일단 트럼프, 푸틴 90분 통화를 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백악관이 발표했고 그다음에 크렘린궁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대화가 한 90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백악관 비서실 차장이 대화가 지금도 되고 있다. 그걸 X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지금 이제 드디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걸 지금 백악관 쪽에서 상당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부분 휴전이라고 하는데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 국한한다라는 게 골자잖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30일 휴전안을 제안했는데 네. 그 푸틴 쪽에서 계속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역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합의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하고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공격하지 않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백악관 쪽 발표는요, 흑해상 휴전 이행, 흑해 그 원유 그 곡물 수송로에 네. 대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 이행하고 전면적 휴전 그리고 영구적인 평화에 관한 기술적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백악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러 관계 개선 필요성도 대화를 하면서 뭐 강조했다. 그리고 이게 달성이 됐을 때 그 후에는 경제적인 얘기까지도 연결져서 했나 봅니다. 그 이제 네. 러시아 제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무기 확산 중단시킬 필요성 논의도 했고 그리고 다른 당사자들도 관여키로 했다. 이게 이제 중국도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문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 깨고 엄청나게 공습을 해서 지금 최소 400명 이상이 네. 죽은 걸로 돼서 국제사회가 엄청 비난이 많은데 여기 대해서 이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백악관 쪽 발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견해가 모아졌다 하는데 글쎄 여기 대해서는 이제 크렘린 쪽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90분 통화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대화가 되고 있다. 이 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러시아 쪽에서 통화가 매우 잘 됐다 이런 얘기 좀 강조하나 봅니다.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러시아 네. 당국자가 매우 잘 됐다고 CNN에 얘기를 한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대표 이 사람은 이제 푸틴의 대외 투자 경협 특사입니다. X에 글을 올렸는데 두 정상 지도하에 오늘날 세계가 훨씬 안전해졌다, 역사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중단하도록 우리가 요구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포괄적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좀 이렇게 트럼프는 좀 급하고 이쪽 러시아는 조금 좀 뭔가 더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거듭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전해주시던 분위기 그대로 지금도 그리고 이제 반영이 되네요. 방금 네. AP가 지금 전한 걸 보니까요. 네.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쪽에 그 전쟁 구호가 많이 걸려 있었던 모양인데 그거를 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성의를 좀 네.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용을 당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반대, 특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좀 얘기를 최근에는 많이 네. 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다음 달 2일 국가별 관세율이 예정대로 발표될 것이다. 지금 베센트 장관이 얘기죠. 미국 재무장관 그다음에 상무장관 모두 그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무슨 뭐 컨퍼런스에 나가서 그런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네. 내달 2일 예상대로 발표될 거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그런 보도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요. 그러면 이거 그 상호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처음에는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네. 그걸 그냥 바로 국가별로 이른바 맞춤형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발표하고 이런 그 무역 그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그 전후로 이게 발표되거나 발표 전에 그 후로도 상호관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협상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협상이 만족할 만하게 진행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낮춰줄 수도 있다, 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 거예요.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그 관세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네.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는 이제 그 숫자는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슬그머니 이제 덧붙이면서요. 네.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던 교육 중 일부가 대통령한테 그 낮추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전에 타결이 되거나 그 이후에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전 세계 국가의 15%만 대미 관세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폭스앵커가 그렇게 물었죠. 네. 그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시비를 거는 국가가 전 세계 국가의 15%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지만 그 15%가 우리하고 교역하는 양이 엄청나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그 Dirty 15, 그러니까 지저분한 15개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별로 교역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도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별도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 8위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뉴스 주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우회 수출 통제도 이제는 포함시키려고 한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이제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무부 산업안보국인데 거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그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더는 확보하지 못하도록 각 국가의 무역 협정에 관련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호관세 적용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그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추가시키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를 보고 세계가 그렇죠. 좀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됐느냐. 혹시 미국산 반도체가 우회로 수출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러트니키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우리 반도체를 중국에 보냈다. 이걸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적국을 도운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향후 무역 협정에 포함할 계획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루비오 국무장관도 역시 상호관세 그리고 그 후에 뭐 협상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죠. 그렇죠. 현지 시간 네. 지난 일요일 그 방송 대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공정성하고 상호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하고 양자 협상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도 한미 FTA도 여기 포함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죠. 앞서 중국 반도체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영혼을 팔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약간 좀 격한 얘기도 나와요. 자, 러트닉 장관도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려고 이게 이제 중국 네, 얘기라는 네, 거죠. 네. 영혼을 팔 건지 아니면 우리하고 할 건지 선택해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미국이 대만을 잃고 대만 반도체 접근을 상실하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역시 상호관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앞서서도 잠깐 전해주시긴 했는데 세계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상호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개별국 맞춤형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뭐 백악관 비서실장,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 무역대표, 예산관리국장, 백악관 그 나바로 고문 같은 아주 핵심 인사들이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 단계로 나눠서 더 강하게 중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집단을 하자. 그렇게 나눈다는 그렇죠. 거죠. 세계 집단으로. 복잡하더라도 국가별로 하자. 아. 이렇게 이제 의견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관세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여전히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귀띔입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세 개 집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부과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개별 맞춤형으로 국가별로 하는 게 더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예.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야지 쪽으로. 이제 좀 뺄 건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쉽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런 논의에 그 제디 벤스 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또 소식통들이 귀띔을 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그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 회의를
그 부통령 관저에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벤스가 트럼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관세를 만들자는 그런 입장을 많이 이렇게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시기인데 지금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이 일에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좀 완성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아까 재무장관도 네. 발표가 돼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게 방대하니까 아, 발표해서 적용을 시작을 해도 완전히 되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부가세가 고려된다는 점도 또 거듭 지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알래스카 대표단이 LNG 가스관 사업 투자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방문한다 이런 소식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4일 그 미국 의회 연설하면서 네. 그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몇 조 달러씩 투자하며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했거든요. 몇 조 달러 글쎄.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그 LNG 가스관 사업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대만, 태국을 방문하는 걸로 로이터가 어제 전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쯤 출발해서 30일까지 이제 4개국을 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연합뉴스가 외교소통위원회에서 전한 걸 보면은 그 대표단이 24일하고 25일 서울에 와서 안덕근 장관 등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쪽은 이 프로젝트 참여에 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 네. 일본은 그거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그 산하 그 에너지경제연구소 관계자가 일본 기업들이 물론 관심은 있다. 하지만 참여하기에 앞서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벌써 몇 년째 표류하는 것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300km 가스관 건설하고 뭐 터미널도 만들고 그래서 암만 적게 들어도 우리 돈으로 63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을 이제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최대 석유가스 탐사 기업이 임팩스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주요 이제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그 투자 그 기업이 하나인데 여기 CEO가 얼마 전에 문제는 경제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렇게 좀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 LNG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알래스카 당국자 발언도 나왔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오는 대표단 중에 이제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에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 공사가 있는데 네. 거기 대변인이 로이터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지원하는 바람에 프로젝트를 우리가 앞당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뒤에서 압박을 해줘서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아주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좀 밀어주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대놓고 얘기한 거네요. 네. 그래서 로이터는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관세하고 안보를 무기 삼아서 이제 동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처럼 이제 주요 타깃 국가들이 이거를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미국 LNG를 사서 이제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무역하면서 흑자 보는 국가들 너무 많다. 그거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흑자를 좀 줄이고 러시아 의존도 낮추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발언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조지 그래서 주일 미 대사 지명자가 지난주에 상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LNG를 구매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겠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그 대미 협상 카드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본다. 그래서 사업성하고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미국 구상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좀 이렇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걸 조금 시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 초기에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좀 화기애애하다 이런 게 좀 많이 전해지면서 관세 관련된 부분도 사실 기대감을 조금 그 내부에서는 모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 보면 일본도 예외 없다 이런 얘기 전해지면서 네. 사실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일본 재무상이 G7 회의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가토 재무상이 그 G7 온라인 회의 참석하고 나서 온라인 그 재무회의 참석을 했죠. 그리고 기자들한테 미국이 그 일본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그 예외시키지 않은 게 상당히 유감이다. 네. 그 내가 회의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 미국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그렇게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네. 베센트 재무장관도 참석한 회의고 뭐 다른 나라 우려도 표명을 했다 뭐 이런 보도 있는데 좀 이거- 다른 얘기 없습니까? 그렇죠. 어떤 네. 나라가 또 우려를 표명했는지는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일본 경제산업성이 곧 미국 상무부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도록 요구를 할 모양인데 지금 뭐 보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특히 자동차 교역 불공정 문제.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대미 수출의 3분의 1 정도가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또 로터니 상무장관도 지금 뭐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안전벨트 매라 이렇게 지금 좀 강하게 그렇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이 상호 관세 일본의 경우에는 디지털 규제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지금 이제 상호관세 준비해 오면서 이제 그 백악관이 그 무역대표부에 그 쭉 그 의견을 좀 취합해 봐라 그랬는데 이제 주일 상업회의소가 미국 상업회의소가 이제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6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관련 신법, 클라우드 서비스, 의약품, 우편, 그다음 화장품인데 특히 이 스마트폰 신법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구글, 애플 같은 걸 규제하는 그런 걸 이제 일본 국회가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올해 안에 실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 비치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규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니케이 보도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시하는 게 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망사용법 이 부가 문제를 미국이 지금 시비를 하는데 지금 그 무역대표부도 지금 인력을 워낙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의견 취합에서 정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미국 상업회의소가 전달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상호관세율 부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본 쪽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서에 좀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미국 자동차 업계도 사실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벨트 매야 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트럼프가 그 이번에 그 관세 그 25% 관세 부과하기 직전에 빅3 그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수장들하고 이제 전화로 접촉해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적용을 한 달 유예했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안전벨트 꽉 매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과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서 CEO들도 이건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구나 체념을 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한번 뭐 유예를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없다. 준비를 해라라고 강조를 물론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네. 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이제 어떤 그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그게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 거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선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녹록치 않았던 상대국들에 대해서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쉽게 되돌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자동차 빅3 CEO들도 전화 회의하고 나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체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했다. 이런 논란 확산된다고요. 분위기 어떤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그 트럼프가 지난주에 적성국 국민법을
불법 체류자 추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포고령을 서명을 했는데 이게 1798년에 제정된 법인데 전시에는 적국인을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재미 일본인들한테도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이걸 적용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엘살바도르에 그 한 260명을 추방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거기 쫓겨난 베네수엘라 국적자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갱단 활동을 했던 인사가 있는데 강제로 밀려나니까 이제 미국 내 시민 단체가 이 사람을 이제 위해서 지금 이제 제소를 했고 여기 대해서 미국 연방 법원이 추방 일시 중단하는 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냥 강행을 한 거거든요. 네. 법무부 주장 보면 뭐 추방 항공편 등을 국가 안보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 거죠. 법원에서 네. 서면으로다가 지시를 하기 전에 이제 구두로다가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이제 판결을 내놨는데 그 전에 서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추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판사가 이거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중지한 연방 판사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유권자가 뽑아서 된 사람인데 당신은 뽑힌 것도 아니지 않느냐? 뽑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취재 얘기를 한 게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저건 뭐냐? 저건 헌법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이 사람은 이제 보수 성향이고 네. 아들 부시 때 그 임명이 된 사람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이 사법법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님이 입증이 됐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이례적이죠. 이 대법원장이 트럼프의 이런 그 탄핵 운운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연방 판사 탄핵을 위해서는 찬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AP 보도를 보니까요. 네. 하원에서 과반, 상원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의회 그 분포로는 불가능합니다. 동화당 단독으로는. 그리고 보면 미국 역사상 15번 판사 탄핵 소추가 진행됐는데 8명만 그 탄핵에 인용이 됐습니다. 네. 듀크 대학 법학과 교수가 이거는 사법부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심각한 헌정 위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을 축소시킨다. 이미 축소를 시키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번에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특히 좀 반가운 기색을 내비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중국하고요. 네. 중국하고 뭐 짐작하시겠죠. 미국의 소리라든가 무슨 자유아시아 방송이 특히 중국 같은데 막 계속 그 체제 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즉각 반색을 합니다. 그 글로벌 타임스가 논평에서 이 이른바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자기네 정부에 의해서 더러운 누더기처럼 버려졌다. 뭐 역사의 뭐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다 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훈센 전 총리 이 사람은 38년간 강압 통치를 했었죠. 저는 보니까 아직도 이거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높이 평가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는 아주 뭐 그나마 미국의 소리 방송하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신뢰할 수 있는 매체였는데 기가 막히다. 미국의 어떤 뭐 이런 게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거 거꾸로 가는 거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사실 아무래도 뭐 연방 정부 지금 축소, 감원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VOA를 두고 아무도 더는 듣지 않는 이런 언급도 했었잖아요. 글로벌 타임즈가 그것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프랑스 정치인이 자유의 여신상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서 백악관이 발끈했다. 이거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프랑스 중도좌파 정당 소속 그 의원이 이제 유럽의회 의원인데 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파리에서 연설하면서요 독재자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과 학문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하겠는데
자유여신상 돌려달라. 어. 그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발단입니다. 그럼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아시다시피 그 자유여신상이 미국 독립 100주년 때 그 영국에 맞서서 미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그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주년 맞아서 1876년에 미국의 양국 우정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 관련돼서 뭐 근데 정치인 반환 요구 일축한다. 반응은 지금 이런 겁니까?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네. 무슨 뭐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정치인이 당신이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또 그랬거든요. 이 프랑스 정치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다. 이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발끈합니다. 만약에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을 거다. 그때 이제 프랑스가 점령됐다가 이제 해방이 됐죠. 그런 얘기까지 해서 뭐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임 직후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 트럼프가 자국을 향해서 무례한 발언을 중단해야 진지한 대화 시작할 수 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51번째 주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전 같으면 캐나다 총리가 취임하면 대개 미국을 먼저 갔을 텐데 이제 유럽에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런던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51번째 주 병합 문제 얘기를 하면서 무례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게 중단돼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캐나다 경제가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대1 보복 관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무리한 것부터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특히 캐나다가 그동안에 안보, 무역에 너무 미국에 많이 의존해 왔다.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트리도 총리 때는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딴 것 때문에 바쁜지 네. 글쎄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하루 밤 사이에도 국제뉴스가 정말 많이 다양하게 쌓이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정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